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건 어쨌든 정치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행자는 정치인들이잖아요. 법을 바꾸고 뭐 지구당을 부활시키든 뭐든 이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허승규 위원장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선고해봤고 당협위원회라고 지금 돼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음성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이 국민정서법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겨레 칼럼을 욕먹을 갖고 왔었어요. 네. 박정희식 정치혐오 국민정서법. 국회의원 없애야 돼.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 그러니까 나 그거 국민의 한 70-80%가 반대할걸요. 제 욕먹을 각오를 썼어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게 기득권을 위하는 거다. 당연하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지방은 없애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혐오에 빗대서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거를 전혀 인식 못한 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 유튜브 하나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한동훈식 정치 개혁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거는 진짜 아메바 이야기야. 아메바 이야기.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게 정치개혁이란 사고를 가지고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법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면 정치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법 제대로 공부해도 이런 소리 안 나와. 헌법에 다 있어요. 헌법책 보면은 다 나와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그러면 시원하게 국회의원 한 20명으로 줄여버리지 뭐. 그냥 세비 아깝고 식충이 같은 것들 다 줄여버려. 홍준표 시장도 얘기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숫자를 줄이면 한 명이 기득권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명이라고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봉건제 군주야. 한 사람이 국민 몇 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도대체 20명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변호사 숫자가 법조인들이 적었을 때 사법고시 막 100명, 200명 뽑을 때 있잖아요.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 그래도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법조인들 만약에 쉬워진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별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거든요. 5천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보다 수가 많아져야 더 다양한 시민들이 그렇죠. 이해관계 대변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다. 국회의원 비판하는 건 좋은데 하는 일이 겁나 많은데 이제 그 일이 우리랑 좀 안 와닿는 거는 이제 보이니까. 어떤 뭐 선거제도의 문제라든가 기득권 정치구조의 문제지.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 지방의원들 일 안 한다. 없애야 된다. 없애면은 그 역할을 결국은 단체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지. 소수의 어떤 관료 엘리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 제발 뭐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얘기하는 정치인, 당대표,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 다 낙선시켜야 되고 정계은퇴 시켜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도 안 된 분들이 정치한다고 나선다니까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 나쁜 게 알면서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더 나쁘죠. 내 죽을 때까지 지켜볼 거예요. 역사가 증명. 그러니까 진짜 나빠요. 진짜 제가 진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한 얘긴데 홍준표 시장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치하긴 편하겠지. 국회의원 수 줄면은 자기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 적으니까 대구 경북 행정 통합도 보세요. 경북 도민들 무시하니까 나가리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설득하는 제도거든요. 그거 하기 싫으면 독재해야지 뭐 유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박정희인 줄 안다니까요. 오세훈, 홍준표 본인 박정희입니까? 한동훈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스타일은 야당이 없어야 되죠. 너무 편하지. 통치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간다니까. 2024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열받더라도 나랑 의견이 다른 야당 대표와 소통하고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다당제 협치 구조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 민주나 이쪽에서도 한 방에서 다 잡아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승자 독식에 익숙하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한 번에 잡아서 개혁하는 걸 좋아하지 분권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국민 정서가 아직은 크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뭐 저나 뉴스민이나 좀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정치 문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개혁 이야기를 지금 개헌이라든 뭐 대통령 중심제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 뽑는 방식이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 지역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 기본이고 비례대표 살짝 얹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대표성은 점차적으로 좀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지만 약간 퇴색된 것 같아서 저는 직능 대표라고 하죠. 직역 대표.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택시 운전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자영업자도 있고 다양한데 그분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법조인 대표 누구, 의료계 대표 누구, 노동계 대표 누구, 기업가 대표 누구 이런 식으로 물론 지역 대표도 있고 그걸 좀 보완을 하는 걸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아니 젠장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아. 처음에 하여튼 변호사 중에 방송 좀 나가면 다 정치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 이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왜 꼭 법조인이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택시 운전사 중에 운수업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네. 정말 싫어하는 게 네. 비례대표 보면 막 치를 떨어요. 배 아프다 이거지. 근데 저는 제가 이것도 국민 정서랑 반대된 얘기인데 네.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네. 국방위원회, 네. 외교, 네. 외교 문제가 경북 안동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지역구 뽑히잖아요. 제가 안동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국방위원회 열심히 하면 표 떨어져요. 안동에 뭐 예산 어떻게 따올까? 영주에 어떻게 예산 따올까?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50명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전체 챙기는 것보다 자기 지역구 챙겨야 당선돼요. 우리 안동에 삼선 사신 국회의원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 예산 엄청 땡겨왔거든요. 그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도 이상한 데 지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근데 국방위원회라든가 외교, 지금 의료 파업이라든가 그러면 그 의원이 4년 내내 300명 중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4년 내내 의료만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역구 어떻게 챙겨? 그럼 비례대표가 많아야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리고 5천만 중에 300명 대표 선수 뽑는데 뭐 체육 특기생도 뽑아야 되고 저기 뭐냐 예술가도 뽑아야 되고 이래야 대한민국 되지. 다 동네 선수를 뽑아서 우리나라 저기 축구 국가대표 11명 뽑을 때 시도별로 할당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정치가 아이고 시원해.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서 정치하지만은 제가 안동시 의원 18명이거든요. 15만 안동시 예산 1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안동 전체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안동시장님 간섭도 해야 되는데 읍면동으로 이제 2명씩 뽑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그래. 우리 동네 뭐 해줄 건데. 우리 동네 다리 하나 더 놔줘 달라.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각 지역구 이해관계만 챙겨서 다 모아놓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이던가 아니면 의원수 대폭 늘려야죠. 그렇지. 나는 의원수 늘려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근데 의원수를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례대표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뭐 비례대표 폐지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든가 정치인들 홍준표 씨랑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통령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면은 지금 보세요. 나라가 시끄러운 게 공천 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공천 가지고 뭐 연고도 없는 김영선이 어떻게 창원에서 공천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 소멸이 화두다 보니까 지역구가 대폭 줄면은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좀 쟁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겠죠. 굉장히 광활한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 안동과 예천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북 전체. 그러면 농촌 대표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대표성을 걱정해서 선거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 농정 정책하고 안동과 예천 민원 챙긴 역할은 단체장 권한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역구를 줄이면은 경북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 의원 면적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그럼 지금 그렇게 소선거구제 하에서 농촌 대표성 잘 지켜지고 있느냐? 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지역구는 현행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가지고 직능 대표로 해가지고 한 국회의원 정수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로 딱 해서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비는 총액을 고정해라. 국회의원을 늘리면서 세비 총액은 고정하래. 돈 더 주는 건 싫대.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이 높으니까 타협책으로 세비가 안 늘어나면 국민들이 좀 받아주지 않겠냐, 그게 전략이에요. 시민단체라든가 이 정치계 운동제.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정면승부해야 돼요. 한번 갖다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비를 가지고 국민들 설득하는 이런 우회적인 전략보다 진짜 모든 국민이 좋아할 만한 어떤 분들이 양심 발언해야 돼요. 이거 정치개혁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정치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평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좀 이제 정치 안 하실 분들이 소신 발언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인태 이런 분들은 해요. 근데 영향력이 약해.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못해. 인기 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요. 의원 정수 늘리자는 얘기 이재명 대표도 얘기 못합니다. 소신은 아마 늘려야 된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계에 은퇴성 영향력이 있는 분들, 다음에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허순교는 합니다. 제가 더 유명해져야겠네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찍었는데 여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확대라든가 비례대표제 확대라든가 이런 개혁들이 시민들에게 저는 더 유리하다. 절대 나쁜 개혁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래요. 이거를 원래 청소년 정치교육 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거죠. 집안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이상한 이야기가 대대손손 내려와서 그게 그냥 정치 개념이 전부이고 죽을 때까지 밥상머리에서 들은 얘기가 끝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화두는 던졌고 여기서 드러나는 야 지구당 부활시키면 그거 부정부패 어떻게 막을 거야? 야 비례대표 늘리면 이상한 놈들 국회의원 되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정당이 밀실에서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지문단으로 막 숫자 놓고 이런 거 어떻게 막을 거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과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비례대표 싹 없앤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공천전쟁 돈이 오고 하고 막 솔직히 거대 야당들 지금 뭐 저 김영선 사안 보고 지금 뭐 저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 공천헌금 없어요 진짜 아직도? 있잖아 왜 그래? 없을 수 있어? 지방선거에 헌금 없어요? 내가 진짜 변호사 하면서 그 지방선거 나간다고 집안에 가산을 탕진해서 당에 자꾸 갖다 바친다고 이혼 소송하겠다는 사람도 내가 상담했어 얼마 전에. 이런 발언 문제 안 돼 괜찮으세요? 그 사람 출마할 거 아니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나 정치 안 할 거니까. 솔직하게 양당들 저기 녹색정의당이나 뭐 개혁신당 뭐 조국신당 모르겠고 거대 양당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공천헌금 없어요 진짜 아직까지 깨끗해? 에? 네 참. 그래요. 자 우리 끝으로 한마디로 우리 임팩트 있게 쇼츠 영상에 딱 나갈 만한 느낌으로 지구당 부활이 되면 우리 지역 정치 이렇게 바뀝니다. 임팩트 있게 딱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로. 지구당 부활이 되면 우리 대구 지역 정치. 경북의 지역 정치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쟁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당 없어도 돼.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 국회의원이 사무실 쓰면 되니까 그 지역의 어떤 특정 독점 정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정당들의 공간이 넓어지는 계기가 돼서 전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끼어팔게 해야 됩니다. 지구당 부활된다고 해서 한국 정치 갑자기 낙원이 되지 않는다. 지구당 부활을 계기로 지역 정치를 바꾸는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 실현을 우리 강수영의 이바구와 뉴스민과 함께 조순규 지역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당 부활 플러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잘못된 관행, 자금 집행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딱 합체가 됐을 때 정치 신인 혹은 원외 정당들이 다시 한번 이제 다양성을 국회에 배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각별히 좀 제발 우리 이해해 주시고 한 문장으로 지구당 부활 받고 더블로 가자. 더블로 가자. 정치 개혁 더블로 가자.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바꾸고 지역 정당 부활시키고 더블로 갑시다. 자, 지금 보세요. 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이제 녹색당까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이라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동기는 다 빼고
빨리 통과하자 이거야. 자꾸 특검법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 진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허성기 올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도 여기서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개운한 이야기 듣고 오늘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허승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